연상극우회에서 캐스트 배우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총 3번의 공연에 참여를 했는데요. 워크숍 공연이었던 복숭아 알레르기라는 극에서는 되게 밝고 명랑한 소녀 역할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정기 공연이었던 다이얼 뱀을 돌려라에서는 사기꾼인데 그걸로 약점이 잡혀서 살인 청구를 받는 레스게이트라는 인물을 연기를 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정기 공연인 헬로우맨이라는 극에서는 작가 카투리안 역할을 맡았는데요. 카투리안은 무명 작가인데 글을 너무 사랑하는 무명 작가인데 그 카투리안이 쓴 글처럼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치조를 받게 되는 그런 인물을 연기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학부 20학번 박도현입니다. 지금 동아리는 사회과학대학 연극 동아리 토굴에서 배우로 활동 중이고요. 활동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프로덕션은 69회 정기 공연 우리 동네에서 이제 정희라는 딸의 아버지인 이영길 씨를 맡았었고요. 이영길 씨는 마을의 동장이면서 딸을 정말 사랑하는 아빠 캐릭터예요. 그리고 그 같은 공연에서 이제 1인 2역으로 영수 엄마라는 동네에서 수다쟁이 아줌마 역할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여름방학 때 이제 기획 공연인 판대기에서 조연출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정기 공연인 심판에서는 이제 검사인 천시훈 역할을 했었습니다. 천시훈은 굉장히 이성적이면서 피고인을 좀 몰아세우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했던 대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멍청이를 되게 남발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냉철한 것뿐만 아니라 좀 되게 사람을 알려 보는 그런 캐릭터를 했었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이제 워크숍 공연으로 아주 짧게 한 10분 정도의 공연을 했었는데 돌의 이름이라는 공연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돈 많은 재벌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빙고 게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수민님부터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원하는 키워드를 불러주시면 되고요. 이 빙고 게임은 투빙고를 먼저 완성시키는 분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한 혜택도 있으니까 열심히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품. 배우로 도전해보고 싶은 작품 장르 또는 연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게 된다면 저는 로코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항상 맡은 역할이 했던 정기 공연 2번의 극이 다 스릴러 작품이었어요. 약간 죽고 죽이고 음모가 만무하고 막 되게 어두침침한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약간 코믹을 해보고 싶은데 약간 설렘을 가미한 제 나이 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고 항상 연습하면서 장난치고 뭔가 재롱을 막 부릴 때마다 재롱 같지 않은 재롱을 막 부릴 때마다 충현철이 언니가 수민아 너는 꼭 시트콤을 찍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코믹 장르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했던 극이 다 뭔가 우리 동네는 좀 드라마였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아빠 역할을 했었고 또 심판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법정극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저도 로맨스나 아니면 오히려 엄청 극단적으로 스릴러에서 좀 사이코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맨스는 사실 제가 좀 낯간지러워서 못할 것 같고 만약 하고 싶은데 좀 이게 무대에서 그걸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맨스도 해보고 싶긴 한데 뭔가 좀 더 하고 싶다면 뭔가 스릴러에서 오히려 약간 좀 사이코 같은 되게 무서운 사람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실수하겠습니다. 실수. 기억에 남는 공연 실수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저 그래서 우리 동네 때 아까 1인 2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1인 2역을 하려면 어쨌든 이제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 갑작스럽게 막 변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시도하려고 했던 게 바지 위에 치마를 입고 그리고 안경을 벗고 나오자. 그래서 렌즈를 끼고 안경을 벗고 나오자 했었는데 제 첫 공연이었거든요. 저한테 첫 정기 공연이고 그리고 첫 공 때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이걸 막 갈아입고 빨리 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치마만 입고 안경을 안 벗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캐릭터가 크게 변하니까 변했구나라는 걸 알긴 했는데 막 어떨 때는 안경을 쓰고 어떨 때는 안경을 안 쓰는 게 막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친구가 와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언제 안경을 쓰고 언제 안경을 벗는 거야? 막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가지고 좀 그런 거 좀 기억에 남아요. 저는 제가 앞선 두 번의 공연에서는 큰 실수를 진짜 안 했는데 이런 마지막 플로우맨 공연을 하면서 첫 곡 때 너무 긴장하고 초조해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정말 신체적 난국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제가 2막 2장도 나오고 3막도 바로 연결해서 나왔는데 그 중간에 암전이 되면서 무대 세팅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종이랑 연필을 챙겨서 무대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올려져 있는 걸 너가 짚고 가라 이렇게 해서 전달을 받았는데 다른 친구가 저를 챙겨준 거예요. 이거를 건네준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막 짚다가 펜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암전이어서 안 보여가지고 막 기어서 막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너무 안 보여서 세트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볼펜 있어? 볼펜 막 이렇게 속삭였는데 누군가 볼펜을 건네주는 그 순간 무대 앞에 조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른 배우들은 나가 있고 저만 무대 뒤에서 어떡하지?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시 안전이 돼서 나갔는데 그때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약간 사라지고 싶고 아니 관객들은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약간 이랬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수치스럽다. 약간 그런 어마어마한 실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다음 연극 하겠습니다. 연극. 나에게 대학 시절 연극부 활동이란? 너무 오글거릴 것 같은데 저는 청춘 하겠습니다. 제가 드라마,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이런 드라마, 특히 제가 최근에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반짝이는 워터멜론이라는 작품을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밴드부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어쩜 저렇게 열정 있고 노력하고 열과 성을 쏟아서 저렇게 열심히 하지? 그 모습이 너무 빛나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빛나는 순간이 있을까? 저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에 노력과 시간을 써서 저렇게 하는 시간이 있을까라고 저는 커서 생각을 해보면 이 대학 시절 연극부가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청춘이었다고. 약간 잊을 수 없는 뭔가 연극이라는 게 준비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이게 생각보다 공연이 진짜 금방 끝나요. 이제 토굴은 목, 금, 토 해서 토요일 2번 해서 총 4번의 공연을 올리는데요. 근데 이게 목, 금, 토 이 지나가는 시간이 무슨 이렇게 눈 깜빡하면 끝나는 것처럼 그게 진짜 빨리 끝나고 이제 웨스트대학교 연극 동아리들은 다 그렇겠지만 이 무학극장을 항상 저희가 이제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되게 극장 주간이 보통 있잖아요. 공연을 하는 그 극장 주간들 무대를 빨리 그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공연이 끝나면 끝나자마자 그 10시가 되기 전에 무학극장에 가는 10시가 되기 전에 막 후다닥 그 무대를 되게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끝나고 나면 뭐 공연 끝나고 다음 주만 되면 공연을 했었나? 약간 이런 진짜 꿈꾸는 것처럼. 근데 분명 내 머릿속에는 사람들하고 막 웃고 또 이렇게 무대에서 상호작용도 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다 있는데 그냥 뭔가 공연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꿈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잊을 수 없는 꿈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연극 동아리 가는 게. 저는 후회요. 나는 이런 점을 더 연구 또는 연습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쉽게 후회하는 점이 있으실까요? 매번 후회하는 것 같아요. 뭔가 훅 집어서 뭐가 진짜 후회된다 이런 건 없는데 사실 연극을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배우로 무대를 선다면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어쨌든 보여지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소통이 어려웠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항상 한 번씩 꼭 소통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렇다고 크게 막 싸우거나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괜히 또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한 번씩 생기고. 근데 다 뭐 사과하고 풀지만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냐면 이게 예민해져서 그렇다는 걸 또 서로 알아요. 준비하다 보면 예민해지고 하니까 그런 걸 알지만서도 또 괜히 기분이 픽 상해버리면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과하면서 괜히 또 마음속에서 아 이렇게 말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나 또 무대에 있을 때는 이제 연기를 막상 자기가 하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공연 찍어놓은 걸 보면 왜 이렇게 했지? 막 그래서 손동작이라든가 아니면 뭐 목소리라든가 좀 더 잘 들릴 수 있게 잘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다시 보면 난 잘한 것 같은데, 잘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좀 만족스러웠는데 근데 막상 내가 한번 보고 나면 너는 무대 다시 서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괜히 창피해지고. 그래서 좀 더 캐릭터 연구할 때도 손동작이나 특히 전 손동작이 항상 마음에 걸려요. 손이 항상 어색하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손동작이나 아니면 뭔가 대사 전달하는 게 아쉬울 때가 많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좀 말이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 항상 연습할 때 말 느리게 하고 해놓은 영상을 보면은 말이 빨라서 저도 거슬리거든요. 나 대사를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싶은데 긴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 빨라지는데 그 말이 느려지는 연습을 더 많이 했어야 했다는 후회도 있고, 그 어떤 블로거 분께서 피드백 해주신 걸 봤어요. 유명하죠. 유명하신 분께서 네. 피드백 해주신 걸 봤는데 그 어떤 제가 제 경험이자 제가 만든 이야기를 그러니까 읽어주는 나레이터로서 하면서 그게 참여자로서 하는 그 씬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감정을 살려서 더 나의 경험처럼 얘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도 남고, 그리고 눈물 연기를 했을 때 연습했던 것보다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게 약간 후회가 됐어요. 근데 끝났어요. 뭐하지? 연습. 네. 이겼다. 이겨버렸다. 연습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나요? 저도 이렇게 큰 건 아닌데 제가 우리 동네 그러니까 23년도 1학기 공연을 준비하는데 연습하러 가서 제가 그날 몸이 진짜 아팠어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막 콜록콜록 대면서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그 연습한 장소에 갔단 말이죠. 그 장소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어차피 연습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연습하는 거 보고 이제 제가 연습해온 장면 그리고 해야 되는 장면을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맡았던 동장이라는 역이 자기 딸이랑 결혼할 종수라는 사위에게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혼했을 때 자기의 아빠가 어떤 얘기를 해줬는지를 막 떠올리면서 그래서 우리 아빠는 이런 얘기를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한 장면이 있는데, 이 동장의 아빠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라서 되게 가부장적인 말을 동장이 스스로 하거든요. 그걸 따라하면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는 대사가 벌떡 여자가 귀찮게 하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려라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감나게 살려야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처음 연기를 해보니까 이게 그냥 벌떡 일어나서 막 이렇게 나가버려 막 이렇게 살리는 게 엄청 잘 못 살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려야지 하다가 계속 이제 연출이랑 고민을 하면서 연출이 이제 아예 한번 정말 벌떡 일어나서를 진짜 벌떡 일어나서 한번 해보는 게 어때? 해가지고 진짜 막 배에 힘 꽉 쥐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려! 이렇게 했는데 연출이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막 웃더니 진짜 좋다고 이거라고. 그래서 제가 연습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난 얼굴이었어요. 앞에서 이제 막 그냥 좋다 이랬는데 그날은 막 유독 진짜 좋다 이렇게 살리자 막 약간
아 이러면 이런 기분이 진짜 좋은데. 진짜 좋잖아요. 또 진짜 제가 아픈 날이었는데 어. 아픈 날이었는데도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아픈 거 싹 다 날라가 버리고 기분이 그냥 너무 좋아져가지고 속으로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뿌듯해가지고 좋네 하면서 약간 이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요. 연출진들의 칭찬만큼 기분 좋은 게 없어. 진짜요. 지금 한번 재도전. 우와. 와. 와. 약간 이게 그 앞에 빌드업 대사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결혼이라는 게 여자가 만드는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우와. 앉아 있으면 좀 소리가 클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발다 일어났어 나가봐 그럼 정신 차리. 약간 오. 이런 대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창피해 이거. 저희가 다들 약간 연극했던 같은 캐스트했던 배우진들이 약간 잼민이 같은 그런 구석이 있었어요. 연출진들이 말린 만큼 저희가 봤고 권총이 오면 권총을 하루 종일 쏴대고 있고 권봉이 오면은 권봉을 하루 종일 내리치고 있고 이제 흡연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의 정기공연 다 금연초를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평소에 담배를 안 피고 안 접을 기회가 없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따라하고 이래서 연출진들 제발 그만 자 여러분 이제 그만 이렇게 막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를 달래듯이 막 이렇게 했었고 또 펠로맨을 했던 공연진들이 다 대부분 술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연습이 끝나고 술 약속을 잡거나 끝나고 술 마시러 갈까? 아니면 먼저 끝낸 사람들이 우리 술 마시고 있어 와 이러면은 갑자기 연습에 좀 활기가 생기고 갑자기 연습이 후닥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끼리 막 이 정도면 연상 그로애가 아니라 연상 수로애다. 술 너무 좋아한다. 그만 마셔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너무 이상한 에피소드가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연극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나의 내 대학 생활에서의 연극 어떤 근데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사실 다른 공연을 준비하면서 까먹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그때 좀 좋았었지, 재밌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뭔가 이렇게 에피소드 하나하나 별로 좀 꺼내보려고 머릿속을 막 뒤지는데 정말 내가 왜 좋아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준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냥 좋지, 재밌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서 재밌지, 이런 게 있어서 좋지. 뭔가 내가 왜 연극 동아리를 좋아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지에 대한 뭔가 나 스스로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 같은 시간들이었어서 좋았어요. 저는 이런 촬영이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걱정하면서 봤는데 막상 편하게 해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셔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풀려서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말하다 보니까 이 비하인드들이 막 약간 새록새록 그러니까 추억 공연을 올렸던 그 순간들과 1년이 지났을 때는 불구하고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재밌었지, 즐거웠지 약간 추억에 약간 살짝 잠겼던 것 같아요. 오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약간 말은 버벅버벅 했을지 몰라서 그건 좀 아쉬울 것 같지만 또 나중에 보면은 그걸 아쉬움이 내려진 거니까 맞아요. 아쉬움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네,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그럼 오늘 촬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수민 씨는 제가 초연출이었잖아요. 초연출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적은 없나요? 성형철 때문에요? 제가 어떻게 여기서 얘기를 하지 언니? 도망치고 싶었던 적? 이라기보다는 불만과
이런 거 조금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언니도 나한테 불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을 거잖아. 맞지? 없어요? 연습하면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리고 해야 되는 거야. 공연 끝나고 이 연출하고 배우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부터가 진짜 왜냐면 이게 틀어지면 진짜 하나씩 틀어질 수 있는 사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또 이제 스태프분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이제 공연 주간 때 만나는데 공연 주간 때 이제 거의 하루 종일 다 같이 있으니까 다 같이 있으면서 막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또 공연 딱 끝나버리면 또 이렇게 그냥 바이바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 끝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약간 나는 아직 거기 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형, 이 이야기가 제일 좋지? 이 이야기를 제일 마음에 들어 했잖아. 이상한 발가락도 안 나오고, 면도날도 없어.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 고르려면 이 이야기를 고르지 그랬어. 형은 잘못한 거 없어. 아무 잘못 없어. 잘 자. 좋은 꿈 꿔. 내가 금방 따라갈게. 저런 거. 어떡해.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봤던 극이었어서 생각이 나요.